자, 이번에는 요실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실금은 중년 이후 여성들을 참 많이 괴롭히는 질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의 빠른 호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요실금은 근본적인 원인이 방광이 약해진 데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운을 보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순환이 안 되는 부분을 풀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승기침으로 약해진 골반 적응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한약 치료보다 좀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술하게 되고, 시술 전후 질압 측정을 통해 증상의 호전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왕뜸 운동 치료를 병행해서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골반 근육 강화를 돕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요실금의 경우는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말 음, 있잖아요. 여성들은 아랫배만 좀 따뜻하게 음, 해도 여성 질환 걸릴 확률이 확 음. 낮아진다고. 그런 말 생각해 보면 이제 실제로 어떤 질환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져요. 여성의 하복부에는 방광, 자궁, 대장 등이 모여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장기들은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져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복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들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전신의免疫力이 떨어져서 방광염, 과민성 방광 같은 배뇨질환, 불임,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증과 같은 자궁질환, 과민성 대장, 변비와 같은 질환이 함께 동반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분들 하복부를 좀 따뜻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배뇨 질환 중 마지막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소변을 지르는 질병이죠. 야뇨증인데요. 이게 성인도 야뇨증에 걸릴 네. 경우가 많나요? 네, 성인의 경우에는 100명 중 5명꼴로 야뇨증이 발생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빈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이게 뭐 연령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가 있군요. 네. 그러면 소아 야뇨증과 성인 야뇨증은 음.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소아의 야뇨증은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이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신경계가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게 하고 꾸준한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야뇨증은 선천적인 원인보다는 과도한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 전립선 질환이나 방광 질환이 있을 때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치료법은 어떨지 궁금한데 야뇨증 치료법도 좀 짚어주세요. 야뇨증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눌 수 있고, 방광의 성숙을 촉진시키고 방광의 조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환자에게 맞추어서 처방하게 됩니다. 성인 야뇨증은 과민성 방광의 변주로 보고 과민성 방광약으로 치료하게 되고요. 방광의 저장 능력이 약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방광을 튼튼하게 해주는 한약으로 잘 치료되는 질환인데요. 소아보다는 방광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아 야뇨증보다는 치료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배뇨 질환이 전체적으로 좀 재발이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치료하고 나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치료 후에 특별히 주의할 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리 개념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증상이 악화되면 너무 염려하지 말고 전문 한의사와 상의한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신의免疫力과 관계가 크기 때문에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여야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법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과다한 성관계나 너무 잦은 수분 섭취도 신장과 방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증상이 소실되어도 충분한 기간, 최소한 2에서 3주 정도 유지가 될 때까지는 한약을 복용하고 과력 치료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완치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력 치료를 해도 재발이 없는 것이 한 달 정도 확인되면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치료 후에 주의할 점을 알려주셨는데 네. 만약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만 음. 잘 지키면 완치가 가능합니까? 사실 네.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병 기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치료 계획에 따라 치료를 마쳐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치료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증상이 조금 호전되었다고 해서 환자 스스로 치료를 종료하면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이 완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자, 끝으로 배뇨 질환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배뇨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먼저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인 카페인, 탄산, 알코올, 매운 음식을 피하고요.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인 옥수수 수염차, 수박, 오이, 참외, 크랜베리, 블루베리 등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러산이 들어있는 음식인 오렌지, 감귤류, 포도, 토마토 등 시큼한 맛이 나는 과일, 구연산 함유 음료와 성질 차가운 음식인 돼지고기, 조개, 게, 새우를 피하는 것이 좋고요. 비만 환자에서 과민성 방광의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위해서 적정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적인 기침은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금연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배뇨 질환 예방을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 알려주셨는데요. 사실 이거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불편하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꼭 참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광록 원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